안녕하세요, 큐브입니다. 요즘 전자기기 제품들을 보면 여기도 게이밍 저기도 게이밍 안 붙은 곳이 없습니다. 빨대, 젓가락 이런 것까지 있을 정도니까 말 다 했다고 봐야죠. 근데 이 게이밍 시장에 뒤늦게 합류한 브랜드가 있어요. 바로 소니입니다. 콘솔 시장에선 오히려 선두주자라고도 불리는 이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주변 기기로 게이밍 제품을 출시한 적은 있지만 그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인존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하면서 게이밍 주변 기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실제로 구매한 유저들의 후기도 좋은 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 후발주자 소니의 무선 게이밍 이어폰 인존버즈 WF G700N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박스에는 헤드셋 이렇게 적어놨어요.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어버드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결론은 TWS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어폰에 더 가깝습니다. 이 소니가 욕심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둘 중 하나만 합시다. 인존버즈는 출시한 지 3년 가까이 지난 제품이지만 여전히 게이밍 이어폰 중에서는 1대장으로 불리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리뷰해볼 만한 이유는 충분한데 마침 글라스 퍼플 색상이 새롭게 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제품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형태는 인이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무선 연결과 블루투스 모두 지원합니다. 또 IPX4 방수 등급으로 착용 시 발생하는 땀이나 가벼운 비 정도는 충분히 보호해주죠. 배터리는 어떤 설정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11시간에서 최대 48시간까지 사용 가능해요. 구성품은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케이스와 본품 그리고 추가 이어팁, 충전용 케이블 이게 끝입니다. 케이스 외형을 보면 일단 크기가 좀 큰 편인데요. 그 이유는 케이스를 열어보면 알 수 있어요. 두 이어버드 사이로 2.4GHz 무선 동글이 함께 수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버즈나 에어팟이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확실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크기만큼 제품 무게도 가벼운 편은 아닌데 이어버드 한쪽은 6.6g, 케이스는 50g이 넘어갑니다. 전체 무게는 거의 70g에 가까워요. 게다가 새롭게 추가된 퍼플 색상의 경우 기존 모델과는 다르게 외부 마감이 내부가 살짝 보이는 반투명 유광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어요. 화이트 제품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르죠. 물론 그 외 디테일은 비슷합니다. 상단에 소니 각인이 새겨져 있고 그 밑으로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뒤편 역시 마찬가지인데 충전을 위한 USB-C 타입 포트와 블루투스 연결을 위한 버튼이 있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면 내부는 외부와 다르게 무광 재질입니다. 이어버드도 한번 꺼내서 확인해보면 일반적인 무선 이어폰과 다르게 크기가 좀 큰데요. 착용했을 때 보이는 외부는 유광이지만 피부에 닿는 쪽은 무광으로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버드 사이에 C타입 무선 동글도 확인해보면 플레이스테이션과 모바일 또는 PC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연결 시에는 내장된 LED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존이 가진 개성 있는 디자인에 새로운 글라스 퍼플 색상까지 더해지니까 기존 색상보다 게이밍 컨셉에 잘 녹아드는 느낌을 줬어요. 자, 그럼 인존의 DNA라 볼 수 있는 게이밍 성능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일반적인 무선 이어폰과 달리 동글이 제공되기 때문에 딜레이부터가 다릅니다. 그 차이는 그래프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2.4GHz 무선은 22.9ms로 빠른 측정치를 보여줬고 놀랍게도 저지연에선 무선만큼 빠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게이밍 무선 이어폰 하면 왜 인존버즈를 1왕으로 말하는지 알 수 있는 측정 결과죠. 그래도 역시 음질이 제일 중요하겠죠. 먼저 음악은 적절한 공간감 덕분에 사운드가 꽤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게이밍 제품이지만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게이밍에선 배틀그라운드 기준 소리가 들리는 방향이 확실하게 구분 가능했고 적이 가까이 있을 때 발소리도 잘 들려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측정 그래프를 보면 더 확실하게 소니가 어떤 방향으로 튜닝했는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음이 두드러지는 그래프로 WF-1000XM5와 같은 드라이버를 활용했다는 점이 티가 납니다. 저음부터 중음까지는 균형 잡힌 사운드를 보여주지만 고음은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죠. 그리고 노캔 맛집 소니답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들어갔는데 최신 버즈나 에어팟 수준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소음은 다 걸러주니까 게임에 충분히 집중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착용감도 빼먹을 수 없는데 크기 자체가 좀 큰 편이잖아요. 근데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어팁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라 크기는 전혀 안 느껴지더라고요. 전 집에서 주로 헤드셋을 활용하는데 대신 인존버즈를 사용했을 때 머리를 감싸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목에 전달되는 부담도 전혀 없어서 역체감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앱과 PC 환경에서 모두 활용해봤는데 기본 프리셋도 충분히 많았고 직관적으로 필요한 기능만 구성되어 있어서 편했습니다. 설정을 바꾸면 딜레이 없이 거의 바로바로 바뀌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 성능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귀에 착용한 상태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쪽 이어버드를 입 가까이에 대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능과 사용 후기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장점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쉬운 점은 없었을까요? 첫 번째, 모바일 호환성입니다. PC 사용을 중심으로 타겟을 잡고 나온 제품은 맞아요. 하지만 제품이 생긴 것도 그렇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잘 작동할 것 같은데 아이폰과는 궁합이 안 좋았습니다. 연결해도 볼륨 버튼이나 화면 터치로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기기로 직접 조절하면 되지만 이건 좀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 케이스의 마감입니다. 개인적으로 외출용보다는 거치용으로 사용할 것 같아서 디자인적으로 솔직히 큰
큰 문제는 없어요. 큰 크기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를 열고 닫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튼튼하다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유광 플라스틱 마감이라서 그런지 지문이 상당히 잘 묻습니다. 조심스럽게 제안드리는데 무광도 하나 출시해주세요. 하나 더 사게. 그럼 소니 인존 버즈,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가격은 얼마일까요? 바로 21만 4천 원입니다.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새롭게 추가된 글라스 퍼플 색상을 고집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면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요. 출시된 지 시간이 지난 제품인 만큼 프로모션이나 판매처에 따라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흥미가 생기셨다면 그 기회를 천천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무엇보다 여전히 무선 게이밍 이어폰 1대장으로 군림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인존, 게이밍 시장에서 뒤늦게 출발한 후발주자지만 소니가 가진 이미지와 영향력은 충분히 브랜드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무선 헤드셋의 무게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느끼셨거나 여름이 다가오는데 답답함과 땀이 걱정되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소니 인존 버즈 장바구니에 추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여기까지 저는 큐브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